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별로 뉴스가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왜 뉴스가 안 나올 거라고 먼저 김을 빼고 시작을 하세요? 아니, 그동안 제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비난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할 때는 멋있었는데 예. 죽은 권력을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어요. 아, 주변에서 왜 이렇게 MB에 대해서만 계속 치느냐? 댓글 보면 뭐 앙심 품었냐, 뭐 배신 때리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일 때 비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도 너 많이 그때는 하셨어. 잘 나가다가 이제 와서 뭐 MB가 저렇게 되니까 비판하느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갈라선지가 언젠데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옵니까? 예,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예. 형 또 친구들은 너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예. 우리 너하고 인연을 끊겠다. 내지는 너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그러지. 잠깐 누가 협박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협박 저를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죠. 걱정해서 예, 그게 다칠까봐. 그게 저를 다칠 게가 아니라 예. 저에 대한 민심이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저도 어쨌든 방송을 하는 공인인데 예. 또 민심도 고려해야죠. 뭐 뉴스 오늘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마시고 뉴스쇼에서는 많이 지지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힘을 좀 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래 땅을 쳐다보고 계세요. 정 의원님 힘내세요. 그래요. 어디서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했더니 네, 검찰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나옵니다. 우선 그 날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 경찰이 왜 14일을 택했을까? 택일했을까?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곧 소환됩니다. 예. 날짜가 이제 14일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 후에 나오면은 기소장이 다 보고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보고 나온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MB가 김백준 소환 날짜 이후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날 말고 다른 날로 오겠다. 예, 다른 날로 해라. 예. 그게 그 이유였던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14일로 그냥 정해졌습니다. 검찰이 정한 그 날짜로. 네. 소환에 뭐 응할까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오겠죠. 나긴 나오는데 날짜를 뭐 지금 확정 짓지 않았으니까. 확정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자기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예. 그렇군요. 끝까지 밀어보려고 할 거다. 14일이 아닌 날로. 네. 지금 검찰은 준비를 다 마쳤을까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뭐 최대한 지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 진술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제 많은 진술들이죠. 딱 떨어진 증거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유지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진술들을 막 여러 사람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진술 갖고는 기소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술 갖고도 기소하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황 증거로서 인정되지만 직접 증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여러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하는 이유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아직도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조사가 의외로 지금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구속까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MB가 살아오면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워낙 많은 측근들이 가서 증언들을 했고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도 흔적 많이 남겼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MB 사건은 검찰과 MB의 대결이 아니라 MB와 구속된 MB 측근 간의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MB 측근들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막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법 빌딩도 압수하고 뭐 압수하고 막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MB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밑에 사람한테 다 치우겠다는 거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박근혜 재판하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측근과 MB와의 대결.
이런 형국입니다. 측근과 MB가 한 편이 되고 검찰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예. MB 측근과 MB의 대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이 가서 막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다 MB를 잡아넣을 수 있는 뭐 구속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MB 측이 지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이제 MB도 저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그걸 감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이제 지금 그 궁리를 하고 있겠죠. 지금 그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면이 그렇게 안 맞아서 곤혹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한다는 게 그걸 반증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다 턴다는 너무 게. 무리해 보이거든요, 검찰이. 그거는 이제 MB를 뭐 크게 엮어넣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뭔가 지금 조급한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 없는 거다라고 그 반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준이 이제 뭐 키맨이라고 검찰에서는 또 보는 모양인데 왕차관. 왕차관. 왕차관이 나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속게 될 상황에 된다 그러면 이제 MB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거기가 많은 게 많으니까. 거기가 실제로 한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MB는 왕차관이 안 나가게 아마 무슨 잡고 있을 거다. 그렇군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가 워낙 거기가 많이 키맨이라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MB하고 저 형님 사이에서. 말하자면 김백준 집사라고 불리던 김백준 씨나 뭐 김희중 비서관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차원의 뭔가를 거기는 이제 무슨 일을 꾸미고 집행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요? 왕차관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쪽에 일을 많이 했겠죠. 훨씬 더 키맨일 것이다. 잡고 있을 거다. 왕차관을 잡고 있을 거다. 못 나가게. 검찰이 그럼 안 나온다고 버티면 못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MB가 나가기 전까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더라도 MB가 나간 후에 나가게. 그러니까 MB로부터 이제 MB가 나갔다 오면은 뭔가 검찰이 이제 핵심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박영준한테 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라. 이제 서로 아직까지는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MB를 2번 부르기는 사실 어려울 테니까 한 번 부르고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죠. 그렇기 때문에 MB 소환 이후로 어떻게든지 밀어보려고 지금 잠적한 거다. 이런 말씀. 자, 14일 날 소환이 돼서 어쨌든 조사를 받고 나면 그러면 구속이라고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거군요. 구속을 안 시킬 수는 없죠. 불러놓고. 왜냐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국민 감정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구속했다가 만약에 기각되면 정말 검찰로서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날짜를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저렇게 소환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소환 날짜 정했다는 거 보면은 그럼 뭐 한 방을 잡긴 잡은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또 없죠. 뭐 없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속이 안 되면 재앙이다. 검찰로선 재앙이다. MB 소환 이제 일주일 앞두고 정두원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일부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확정을 경찰에서 지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을 지금 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들. 저도 충격이죠. 그리고 일단 대권 구도 자체를 바꿔놓은 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한 대권 주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이번에야말로 미투 운동이 그냥 녹록지 않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저도 오싹합니다. 왜 오싹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할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해가지고 형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대권 주자까지 됐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도자 반열에 오를 정도면 저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락할 줄은 몰랐죠. 한편으로는 아까운 겁니다. 지도자 하나 잃었다는 것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가 이런 어리석은 판단 아니라 자기 통제를 못한 거죠. 자기 통제를 못한 거다.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현대의 질병이죠. 그래요. 질병이다. 이게 이제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건가? 일단 뭐 대권은 대권이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 지방선거. 근데 이게 쓰나미처럼 정치권을 덮쳤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거 꼭 무슨 여당에도만 튄 게 아니라 야당에도 튈 수 있고 벌써 야당에 뭐 하나 나왔잖아요. 전직이지만은. 네,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죠. 아니 10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영향 줄 거다라고 이게 약간 팽팽한 상황인데 정 의원은 지금 저 미투 운동은 시작이죠. 시작입니까? 정치권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작입니까? 네, 시작. 아니 사회 전체로도 시작이고 또 이제 선거 때 되면 이걸 이슈로 만들죠. 상대 후보들은. 만약에 이제 상대 정당을 서로 이제 털어요. 물고 뜯고 늘어지겠죠. 털고. 상대 후보가 뭐 관련된 거 없는지. 이런 양상으로 갈 거다. 절대 잠잠해지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하여튼 거기에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가 있고 정몽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선언하려던 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당했다. 그 후로 이제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판도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서울시장 판도도 사실 정몽주 의원이 다크호스로 등장한 건데. 그랬죠. 뭐 현직한테 유리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 또 지자체장들도 스스로 이제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은근슬쩍. 다른 이제 뭐 핑계는 되겠지만 찔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겠죠. 혹은 뭐 이 공개적으로 여성이 얘기하기 전에 물밑으로 접촉할 수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라든지 당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 뭐 이런 식이 나면은 스스로 포기할 거다. 이 와중에 또 뭐 돈들을 많이 쓰겠죠. 합의. 예. 우와, 저는 오싹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 현실이죠. 현실입니까? 네. 야,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런 미투 운동 번지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 수근수근 좀 있었어요. 저도 회관했을 때 뭐 그런 이제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근데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의 대나무 숲 익명 게시판은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온대요. 익명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아까 안희정 전 지사한테 질병이라고 그러셨는데 현대인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안희정 지사의 경우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 그렇게 추락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도저히 안 된 겁니다. 뭐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는 권력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자기 통제 잘 안 되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뭐 스트레스 이런 게 합쳐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이 조심스러워요. 저도 말 삐딱하다가 또 어떻게 꼬리가 잡힐지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안타깝다, 참담하다 이런 심정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은 저답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몸살이세요? 땅만 쳐다보고. 정두원 전 의원. 저를 좀 보세요. 저를. 겁나요. 월간 정두원.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바른미래당 분들하고는 또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걱정 안 합니까? 지지율 보면서. 걱정이 아니라 왜 통합이 됐나, 왜 통합을 했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율 보면. 근데 당연합니다. 당내에 뭐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없어요. 유승민 대표 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 여의도 있잖아요. 얘기입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지도자 반열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다른 당과 다른 우리는 이런 당이다. 이런 정책을 내건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이제 새로 합쳐서 정당에 만들었으면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이 도저히 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원래 우리 정 전 의원이 종쳤다 시리즈를 좀 많이 하시는데 밤이당 종쳤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할게요. 또 너무 종쳤다 단언하시면 제가 또 이거 당황스러우니까
종을 칠 것 같지만 살아날 기회는 있는 건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이 정도 하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 빨리 출마 선언하고 예. 유승민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유승민 대구시장 예. 선언 빨리 해라.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겠다는 쪽으로 마음은 잡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뭘 또 그렇게 꾸물거려요. 그분은 항상 반박자, 두 박자 뭐 이렇게 늦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이죠. 지금 나가야 된다. 그럼요. 치고 나가라. 예. 그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저렇게 흔들리고 있고 뭐 민주당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예. 연대를 이뤄내야죠. 연대를 해라. 예.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뾰족한 인물 안 보이니까 예. 보수층 잡아라. 그럼 자유한국당은 지금 후보도 못 낼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무공천으로 가고 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게 전략일 것이다. 예. 지금 선언해라. 자, 그럼 유승민 대표는 대구시장 나간다는 건 의원직 반납하고 지금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도박을 하기에는 너무 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치를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하지 않아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예. 지금은 과감하게 의원직 예. 버리고 떨어질 각오하고라도 대구로 나가야 될 때다. 사지로 갈 때다. 안 그러면 바미당 바른미래당 종친다. 종쳤죠. 안 그러면 종친다. 안 그러면 종치는 거다. 네. 이거 좀 바른미래당 분들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두원 전 의원의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어제 이슈가 크게 된 게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MBC 아나운서, 이제 뭐 전 아나운서군요. 사표 냈으니까. 입당을 하고 네. 송파의 전략 공천을 지금 받을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냥 셀럽이라 그러죠. 그냥 유명 인사일 뿐이에요. 유명 인사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페이머스가 아니라 좀 노토리우스한 유명 인사죠. 악명이 높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반은 지지받을지 모르지만 반에게는 노토리우스. 그러니까 도대체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이 다 그래요. 그 주변에 저 대표 주변의 참모들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홍준표 대표 주변의 수준이. 이제 대표한테는 별 기대할 게 없고 그분한테는 그럼 그분 참모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참모들 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유명하면 뽑아줄 것이다. 유명하면 뽑아줄 거다. 그러면 왜 저 신성 이르는데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의원님지가. 그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뽑았는데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데.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지금 참모들이 참 기획 못한다는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과 만나러 청와대 가서 공개적으로 회동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실장이 저 안희정 지사 건을 기획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농담이라 그러고. 이것도 참모들 머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는 본인 머리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2차 피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고백한 사람은 무슨 기획에 의해서 고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별로 뉴스가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왜 뉴스가 안 나올 거라고 먼저 김을 빼고 시작을 하세요? 아니 그동안 제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비난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할 때는 멋있었는데 죽은 권력을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어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MB에 대해서만 계속 치느냐? 댓글 보면 뭐 앙심 품었냐, 뭐 배신 때리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일 때 비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도 많이 그때는 하셨어. 잘 나가다가 이제 와서 뭐 MB가 저렇게 되니까 비판하느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갈라선지가 언젠데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옵니까? 예,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 또 친구들은 너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우리 너하고 인연을 끊겠다. 내지는 너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까지. 누가 협박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협박 저를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죠. 걱정해서 그게 다칠까봐. 그게 저를 다칠게가 아니라 저에 대한 민심이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저도 어쨌든 방송을 하는 공인인데 또 민심도 고려해야죠. 뭐 뉴스 오늘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마시고 뉴스쇼에서는 많이 지지하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힘을 좀 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래 땅을 쳐다보고 계세요. 정 의원님 힘내세요. 그래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했더니
검찰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나옵니다. 우선 그 날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 경찰이 왜 14일을 택했을까? 택일했을까?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곧 소환됩니다. 예. 날짜가 이제 14일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후에 나오면은 기소장이 다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보고 나온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MB가 김백준 소환 날짜 이후에 나간다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날 말고 다른 날로 오겠다. 예, 다른 날로 해라. 예. 그게 그 이유였던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14일로 그냥 정해졌습니다. 검찰이 정한 그 날짜로. 네. 소환에 뭐 응할까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나오겠죠. 나긴 나오는데 날짜를 뭐 지금 확정 짓지 않았으니까. 아, 확정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자기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예. 그렇군요. 끝까지 밀어보려고 할 거다. 14일이 아닌 날로. 예. 지금 검찰은 준비를 다 마쳤을까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뭐 최대한 지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 진술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진술들이죠. 딱 떨어진 증거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유지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예, 모르지만. 예. 그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는 권력, 힘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자기 통제 잘 안 되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뭐 스트레스 이런 게 합쳐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이 조심스러워요. 저도 말 삐딱하다가 또 어떻게 꼬리가 잡힐지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안타깝다, 참담하다 이런 심정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은 저답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몸살이세요? 땅만 쳐다보고. 정두원 전 의원. 저를 좀 보세요, 저를. 겁나요. 월간 정두원.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바른미래당 분들하고는 또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걱정 안 합니까? 지지율 보면서? 걱정이 아니라 왜 통합이 됐나, 왜 통합을 했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율 보면. 예, 근데 당연합니다. 당내에 뭐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없어요. 유승민 대표 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 있잖아요. 여의도 얘기입니다. 국민들로부터는 이미 지도자 반열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다른 당과 다른 우리는 이런 당이다. 이런 정책을 내건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이제 새로 합쳐서 정당에 만들었으면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이 도저히 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원래 우리 정 전 의원이 종쳤다 시리즈를 좀 많이 하시는데 밤이당 종쳤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할게요. 또 너무 종쳤다 단언하시면 제가 또 이거 당황스러우니까 종을 칠 것 같지만 살아날 기회는 있는 건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이 정도 하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 빨리 출마 선언하고 유승민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유승민 대구시장 선언 빨리 해라.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겠다는 쪽으로 마음은 잡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뭘 또 그렇게 꾸물거려요. 그분은 항상 반박자, 두 박자 뭐 이렇게 늦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이죠. 지금 나가야 된다. 그럼요. 치고 나가라. 그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저렇게 흔들리고 있고 뭐 민주당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연대를 이뤄내야죠. 연대를 해라.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뾰족한 인물 안 보이니까 보수층 잡아라. 그럼. 자유한국당은 지금 후보도 못 낼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무공천으로 가고 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게 전략일 것이다. 지금 선언해라. 자, 그럼 유승민 대표는 대구시장 나간다는 건 의원직 반납하고 지금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도박을 하기에는 너무 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치를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하지 않아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예. 지금은 과감하게 의원직 예. 버리고 떨어질 각오하고라도 대구로 나가야 될 때다. 사지로 갈 때다. 안 그럼 잡고 있을 거다. 잡고 있을 거다. 그렇군요. 예. 뭘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가 워낙 거기가 많이 키맨이라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MB하고 저 형님 사이에서. 말하자면 김백준 집사라고 불리던 김백준 씨나 뭐 김희중 비서관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차원의 네, 뭔가 거기는 이제 무슨 일을 꾸미고 집행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요? 왕차관이요? 예. 아하. 그러니까 돈을 쓰는 쪽에 일을 많이 했겠죠. 예. 훨씬 더 키맨일 것이다. 잡고 있을 거다. 예. 왕차관을 잡고 있을 거다. 못 예. 나가게. 예. 검찰이 그럼 안 나온다고 버티면 못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MB가 나가기 전까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더라도 MB가 나간 후에 나오게. 그러니까 MB로부터 이제 MB가 나갔다 오면은 뭔가 검찰이 이제 핵심을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박용진한테 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라. 이제 서로 아직까지는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MB를 2번 부르기는 사실 어려울 테니까 예. 한 번 부르고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죠. 그렇기 때문에 MB 소환 이후로 어떻게든지 밀어보려고 지금 잠적한 거다. 예. 이런 말씀. 자, 14일 날 소환이 돼서 어쨌든 조사를 받고 나면 그러면 구속이라고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거군요. 구속을 안 시킬 수는 없죠. 불러놓고. 왜냐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있고 예. 또 국민 감정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구속했다가 만약에 기각되면 정말 검찰로서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날짜를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저렇게 소환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소환 날짜 정했다는 거 보면은 그럼 뭐 한 방을 잡긴 잡은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또 없죠. 뭐 없으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속이 안 되면 재앙이다. 예. 검찰로선 재앙이다. 예. MB 소환 이제 일주일 앞두고 정두원 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 일부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확정을 경찰에서 지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치권을 지금 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들? 저도 충격이죠. 그리고 일단 대권 구도 자체를 바꿔놓은 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한 대권 주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정말 이번에야말로 미투 운동이 그냥 녹록지 않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저도 오싹합니다. 왜 오싹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들이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할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해가지고 형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대권 주자까지 됐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도자 반열에 오를 정도면 저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락할 줄은 몰랐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진술들을 막 여러 사람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진술 갖고는 기소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술 갖고도 기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황 증거로서 인정되지만 직접 증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여러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하는 이유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아직도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구속까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MB가 살아오면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워낙 많은 측근들이 가서 증언들을 했고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도 흔적 많이 남겼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MB 사건은 검찰과 MB의 대결이 아니라 MB와 구속된 MB 측근 간의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MB 측근들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막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폭 빌딩도 압수하고 뭐 압수하고 막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MB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밑에 사람한테 다 치우겠다는 거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박근혜 재판하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측근과 MB와의 대결.
이런 형국입니다. 측근과 MB가 한 편이 되고 검찰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MB 측근과 MB의 대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이 가서 막 쏟아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다 MB를 잡아넣을 수 있는 뭐 구속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MB 측이 지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이제 MB도 저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그걸 감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이제 지금 그 궁리를 하고 있겠죠. 지금 그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면이 그렇게 안 맞아서 곤혹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한다는 게 그걸 반증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다 한다는 너무 게. 무리해 보이거든요, 검찰이. 그거는 이제 MB를 뭐 크게 엮어넣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뭔가 지금 조급한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 없는 거다라고 그 반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준이 이제 뭐 키맨이라고 검찰에서는 또 보는 모양인데. 왕차관. 왕차관. 왕차관이 나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속게 될 상황에 된다 그러면 이제 MB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거기가 많은 게 많으니까. 거기가 실제로 한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MB는 왕차관이 안 나가게 아마 아까운 겁니다. 지도자 하나 잃었다는 것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가 이런 어리석은 판단 아니라 자기 통제를 못한 거죠. 자기 통제를 못한 거다.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현대의 질병이죠. 그래요. 질병이다. 이게 이제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건가? 일단 뭐 대권은 대권이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 지방선거. 근데 이게 쓰나미처럼 정치권을 덮쳤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거 꼭 무슨 여당에도만 튄 게 아니라 야당에도 튈 수 있고 벌써 야당에 뭐 하나 나왔잖아요. 전직이지만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죠. 아니 10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잊어버릴 거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영향 줄 거다라고 이게 약간 팽팽한 상황인데 정 의원은 지금 저 미투 운동은 시작이죠. 시작입니까? 정치권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작입니까? 네, 시작. 아니 사회 전체로도 시작이고 또 이제 선거 때 되면 이걸 이슈로 만들죠. 상대 후보들은. 만약에 이제 상대 정당을 서로 이제 털어요. 물고 뜯고 늘어지겠죠. 털고. 상대 후보가 뭐 관련된 거 없는지. 이런 양상으로 갈 거다. 절대 잠잠해지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하여튼 거기에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가 있고 정몽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선언하려던 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당했다. 그 후로 이제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판도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서울시장 판도도 사실 정몽주 의원이 다크호스로 등장한 건데. 그랬죠. 뭐 현직한테 유리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 또 지자체장들도 스스로 이제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은근슬쩍. 다른 이제 뭐 핑계는 되겠지만 찔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겠죠. 혹은 뭐 이 공개적으로 여성이 얘기하기 전에 물밑으로 접촉할 수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라든지 당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 뭐 이런 식이 나면은 스스로 포기할 거다. 이 와중에 또 뭐 돈들을 많이 쓰겠죠. 합의. 우와, 저는 오싹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 현실이죠. 현실입니까? 네. 야.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런 미투 운동 번지기 전부터 이런 얘기들 수근수근 좀 있었어요. 저도 회관했을 때 뭐 그런 이제 카드라 통신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근데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의 대나무 숲 익명 게시판은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온대요. 익명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아까 안희정 전 지사한테 질병이라고 그러셨는데 현대인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안희정 지사의 경우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 그렇게 추락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도저히 안 된 겁니다. 뭐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그랬는지